안녕하세요. 저희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4월 14일 K리그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남 드래곤 대 안산 그리너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전반 초반 선제골 허용 이후 동점을 만들었지만 후반 연속 4골을 허용했다. 게다가 수비진의 핵인 유지아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라운드에 결장한다. 22의 젊은 수비수 홍석현이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겠지만 전력 누수를 안고 경기에 나서야 한다. 그래도 발디비아와 임찬울, 하남이 이끄는 공격진은 해결해줄 힘은 있다. 이어서 안산은 김도윤의 결승골로 아산을 잡았다. 상대의 퇴장이 나온 이후 후반 수적 우세로 경기를 운영했지만 골이 나오지 않았는데 인저리 타임에 결승골을 터뜨렸다. 노경호를 비롯해 국내 선수만으로 구성된 공격진이기에 마무리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승점 3점을 따냈다. 단 여전히 리그팀 중 선수 구성이 가장 약한 것도 사실이다. 안산은 김영남과 김정호 등이 최종 수비로 나서 상대의 공격을 경기 내내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정에서 상대 수비를 역습으로 무너뜨릴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 발디비아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임찬울이 뒷공간 침투로 해결해줄 전남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 드래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수원FC 대 대전 하나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울산에 완패했다. 이승우가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였고 몰레알과 지동원 등이 공격진에 나섰는데 상대 수비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로 인해 최근 5경기 무승에 그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이번 라운드에 반등이 필요하다. 할만한 상대를 만나기에 정승원과 이재원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리며 경기에 임할 것이다. 이어서 대전은 울산을 잡고 연승에 도전했던 포항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레안드로의 골이 나오며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였는데 인저리 타임에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다. 그래도 외인 센터백인 에런과 안톤을 중심으로 중앙 수비가 안정을 찾았고 주세종이 부상 중인 이순민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 수원FC는 몰레알과 이승우가 있긴 하지만 윤빛가람의 부상 이후 중원 지원이 확실하게 떨어졌다. 주세종과 임덕근 등이 중원에 나설 대전 상대로 점유율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다. 구택이 부상 중이긴 하지만 음나파가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를 할 수 있고 레안드로가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휘저을 대전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하나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충남 아산 대 천안시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산은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안산의 일격을 당했다. 선발 측면 수비수로 나선 강준혁이 2차례 경고를 받으며 퇴장당한 여파에도 정규 시간까지 실점하지 않았는데 인저리 타임 마지막을 버티지 못했다. 그로 인해 순위가 하락했기에 이 경기를 통해 승점을 따내며 반등을 해야 한다. 이어서 천안은 지난 주중 경기에서 부산에 패했다. 에리키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상대에게 4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신영민이 부상으로 인해 빠진 경기였기에 장성재와 윤용호 등이 중원에 나왔는데 점유율을 가져오지 못했고 상대의 거친 중앙 미드필더들을 제어하지 못했다. 모따와 파울리뉴, 에리키의 3톱은 위력적이지만 안정적인 순위권 유지를 위해서는 중원이 안정을 찾아야 한다. 천안은 모따와 파울리뉴 등 상대 수비에 위협이 될 확실한 공격 조합을 보유했다. 그러나 중원의 수비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종석과 박세직이 중원에서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안데르손과 주닝요가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아산이 승리할 것이다. 충남 아산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인천 유나이티드 대 대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지난 라운드에서 제주에 패했다. 대전과 광주를 연파하고 돌아온 홈에서 3연승에 도전했는데 한 차례 골 취소와 더불어 골대를 2번이나 강타하는 등 경기 운이 따르지 않았다. 그래도 제르소와 무고사, 박승호 등이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었고 이명주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이 경기는 직전 경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어서 대구는 홈 경기에서 서울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그러나 홈에서도 무기력한 경기력이 나오며 시즌 출발이 좋지 못하다. 세징야와 에드가, 바셀루스 등 팀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도 함께하며 좋은 성적을 노렸는데 기대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고재현을 3선으로 내리기까지 했지만 이진용의 중원 공백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고 있다. 대구는 세징야가 한 살을 더 먹으며 파괴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 모습이다. 에드가의 헤더는 위력적이지만 중원의 경기력 저하도 있다. 이명주와 문지환, 김도혁 등이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리드할 수 있을 것이고 제르소가 빠른 발로 상대의 측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인천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원 삼성 대 김포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다. 전남을 상대했는데 후반에 4골을 몰아치며 대승했다. 김현이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와 멀티골을 터뜨렸고 김포에서 영입한 손성룡의 골도 있었다. 경기 내내 상대 중원을 압박하며 주도권을 내주지 않은 김상준과 유재호의 중원도 존재감이 확실했다. 이어서 김포는 주중 경기에서 청주와 비겼다. 경기 내내 상대의 거센 공세를 잘 막아냈고 막판 페널티킥을 얻어낼 뻔했지만 아쉽게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그래도 개막 이후 원정 연전을 소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리 실망할 상황은 아니다. 주닝요와 손성용, 파블로 등의 이탈에도 루이스가 최전방에서 상대의 집중 견제를 이겨내며 기회를 만들고 있고 플라나와 브루노 등이 교체로 나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김포는 두 팀을 통틀어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인 루이스가 경기 내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수원의 수비를 공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조윤성과 백동규 등 수원 최종 수비가 집중 견제를 통해 루이스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뮬리치와 김현 등 힘이 좋은 공격수 외에도 김주찬과 퉁가라가 이선을 지원할 수원이 지난 경기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수원 삼성 승리를 추천합니다.